어제 저희 네됐다 회원분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현재 본인이 아파트를 하나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계약 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임차인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화도 안 받고요. 메시지도 읽지 않고 또 카톡의 숫자 1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입자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디타 회원분에게 몇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우리 회원분에게만 알려드리기엔 조금 아까울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네디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을 보면 세입자 잠수 실수일까 고의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입자가 연락을 안 받는 게 단순히 무슨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한 어떤 치밀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 즉, 전세금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이런 조건을 임차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라고 기존의 내용과 똑같이 계약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놓치면 2년을 또 기다리게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임대차 기간을 기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또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이 2개월이라는 건데요. 이 2개월이라는 게 여기 보면 도달의 원칙입니다. 2개월 전까지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월 남았다고 해서 바로 오늘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회원분께서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자든 내용 증명이든 감정을 빼십시오. 어떤 분들 보시면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차인에게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결국 독이 됩니다. 특히 무슨 욕을 쓴다든지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쓰게 되면 추후에 법원 판결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감정은 빼고 사실 관계만 명확하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계약서상의 목적물의 주소는 써야겠죠. 어떤 집인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는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자든 내용 증명이든. 그리고 내용에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 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다.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게 만기가 되면 당일의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문자 메시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달아주고요. 계약 종료 및 조건 변경 통보. 임차인 누구누구님 임대인입니다. 여기에 본인 이름도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귀화와 체결한 아파트 그리고 주소지를 넣고 전세계약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본 계약의 갱신 거절 그리고 보증금 땡땡원의 증액 요구의 의사를 본 문자를 통해 통보합니다. 만기 시 원만한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절차를 위해 본 문자 소신 즉시 연락 바랍니다. 본 문자는 추후 법적 절차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자, 이런 문구를 적어주면 좋겠죠. 다행히도 임차인이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하거나 연락이 왔다. 그러면 답장은 캡처해 두시고요. 전화가 온 내용은 녹취를 해놓으면
증거물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읽지 않는다, 거부한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행동은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증명의 작성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을 달아주시고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통지의 건, 그리고 1번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통상적인 인사말 쓰시고요.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어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합니다. 본 통지는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만기 당일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 통지에 불응할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재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됨을 알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내용 증명 작성 안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작성을 세부를 해서요. 우체국에 직접 가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분은 임차인한테 가는 거고요. 한 분은 임대인이 보관을 하는 거고 마지막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세부를 발송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한 분은 웹에 저장이 되는 거고 한 분은 임차인에게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당연히 저장되어 있으니까 임대인 본인에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인터넷 우체국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오면 여기 우편에 보면 증명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증명 서비스에 내용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 증명을 클릭하시고 들어오면 내용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뜹니다. 자, 여기 보면 신청 및 조회 절차가 있고요. 또 이 다음 과정에 가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금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서 작성하시고 결제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보통은 내용 증명은 받거든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반송이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궁금해서 우체국 가서 좀 받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됐다. 그러면 또 더 이상 과정이 지나가지 않고 해서 끝나겠죠. 임차인한테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계약을 종료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여기에서도 반응이 없다. 우편물이 반송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괜찮습니다. 우편물이 반송이 되면 이 반송 우편물을 가지고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반송 우편이 되면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반송 우편물이 바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내용 증명을 받지 않으면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데요. 이 반송 봉투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주민등록 초본의 최종 주소가 세입자의 주소겠지만 만약에 이 주민등록 초본의 마지막 주소가 이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다시 한번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도달을 했다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사실 갈 일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야 되는데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을 할 겁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반송된 우편물하고 내용 증명 보낸 서류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공시송달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송달이 불능된 사유를 검토할 것이고요. 또 이 검토가 지나면 게시판에 2주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2주간의 게시가 끝나면 이 문서는 도달로 간주를 하고요. 세입자 통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들이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이 끝나는 2개월 전까지 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 닥쳐서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넉넉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개월 전부터 연락을 취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내용 증명을 최소 2번 정도 발송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는 반송된 우편을 확인하고 공시송달 신청하면 되고요. 공시송달은 2주이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내용이 참 길고 복잡하죠? 하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 또는 전화 통화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얘기를 해서 세입자에게 전달을 하시고, 혹시라도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우편물이 반송된다고 하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네디따에서 무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